유로와 코파가 끝남과 동시에 이적 시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빅6 이들 중에서도 첼시, 아스날,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팀들 중 하나입니다. 감독이 교체된 만큼 다른 팀들보다도 먼저 움직이면서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해오고 있죠. 그렇다면 시즌이 시작하기 전 첼시에게 필요했던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지난 시즌 잭슨이 스탯상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늘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첼시였기 때문에 우선 스트라이커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이선 또한 은쿤쿠가 지난 시즌 영입되었지만 부상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보강이 필요해 보였죠. 수비 지역에서는 티아고 실바가 시즌이 끝나면서 팀을 떠나고 트레보 찰로바까지 이적설이 돌면서 중앙 수비수 그리고 좌우 풀백, 그 중에서도 좌측 풀백에 대한 영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적 시장이 꽤나 진행된 상황, 첼시의 영입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첼시는 이전부터 오시멘, 요케레스, 이삭, 조나탄 데이비드 등 많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이적료와 높은 주급 때문에 상황이 진전되지 못했죠. 결국 첼시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어린 자원 마크 기우를 영입하면서 그 고민을 살짝은 덜어냈습니다. 이선 자원을 영입하기 위한 첼시의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마이클 올리스의 영입에 가까운 듯 보였던 첼시는 미넨에게 올리세를 빼앗기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스톤빌라 유스 공격형 미드필더인 오마리 켈리먼을 영입한 이후 마레스카의 황태자인 키어런 듀스버리올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선 자원 보강에 성공했죠. 수비 쪽에서도 어느정도 보강이 이루어진 첼시입니다. 먼저 중앙 수비수는 토신을 FA로 빠르게 영입하면서 티아고 실바의 빈자리를 메꾸는 데 성공했죠. 지난 시즌 풀백들의 부상으로 곤혹을 치러야만 했던 첼시는 우측 풀백의 영입에 대한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좌측 풀백 보강에 대한 움직임은 꾸준히 보여주었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칼라피오리입니다. 칼라피오리는 풀백이지만 중앙 수비도 가능한 멀티성이 좋은 자원입니다. 그러나 칼라피오리는 아스날과 링크가 더욱 짙어졌고 첼시는 빠르게 타겟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헤나투 베이가가 첼시에 합류했습니다. 헤나투 베이가는 좌측 수비 그리고 중앙 수비까지도 가능한 자원입니다. 2004년생의 베이가는 지금까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가장 많이 소화하기는 했지만 첼시에서 좌측 수비 혹은 중앙 수비를 겸하는 수비 멀티 자원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굉장히 조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영입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포지션과 각종 루머들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스날 또한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브리엘 제주스와 하베르츠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전방에서 확실한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보강도 필요합니다. 라이스, 웨데고르와 함께 3미드를 구성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파티나 조르지뉴가 있지만 파티는 잔부상이 많고 조르지뉴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는 좌측 풀백 영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을 뛰지 못한 팀버, 진첸코, 키비오르 정도가 있지만 아스날과 같이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는 확실한 주전 좌측 수비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스날의 영입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에서 라야를 완전 영입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영입 없이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링크는 꾸준히 났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벤자민 세슈코를 시작으로 지르크지와의 링크도 있었지만 세슈코는 재계약, 그리고 지르크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남은 후보는 빅토르 요케레스 뿐입니다. 최근 해외 기사에 따르면 아스날과 스포르팅과의 합의는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스날이 요케레스를 어떻게든 영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쪽에서는 더글라스 루이스와도 링크가 있었던 아스날이지만 루이스가 유벤투스로 이적하며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아스날로 이적 가능성이 높아진 미드필더는 유로 우승팀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죠. 메리노는 아직 명확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아스날이 메리노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원하는 수비수는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좌측 풀백과 중앙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입니다. 지난 시즌 볼로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팀이 바로 아스날이죠. 아스날과 칼라피오리의 개인 합의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볼로냐는 칼라피오리를 판매할 시 세론 조항으로 바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아스날에게 더욱 큰 이적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아스날로 이적할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도 이번 이적 시장에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 또한 어떤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한지, 그 진행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또한 우선적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케인이 떠난 이후 손톱 카드를 자주 사용했던 토트넘이지만 확실한 정통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토트넘이죠. 이선과 미드필더에도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메디슨이 확실한 주전이기는 하지만 메디슨이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등 확실한 교체 자원이 없는 토트넘이죠. 호이비에르가 팀을 떠난 상황 속에서 중앙 미드필더 자원 또한 보강이 필요한 토트넘입니다. 수비에서는 확실한 선발 포백이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교체 자원과의 갭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토트넘입니다. 특히나 좌우측 수비수에 대한 보강이 절실해 보이죠. 토트넘은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아이반 토니와 지속적인 링크가 있었지만 브렌트포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브렌트포드가 토니에 대한 이적료를 깎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토트넘의 영입 가능성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손톱 카드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축구 팬으로서 토니의 영입은 성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선에 대한 영입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토트넘입니다. 노팅엄의 깁스 화이트와 허드슨 오도이, 하피냐까지 링크가 생겼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결국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의 제이콥 램지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제이콥 램지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음에도 아스톤 빌라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토트넘은 로셀소 트레이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아스톤 빌라는 램지를 판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중앙 미드필더에는 루카스 베리발이 이번 시즌 합류하게 되며 리즈 유나이티드의 신성 아치그레이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즉시 주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토트넘이 06년생 미드필더 2명을 영입한 것에 대한 의문부호가 남기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재능을 가진 것은 맞기 때문에 이번 시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기대가 됩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잠잠합니다. 영입 소식은 물론이고 눈에 띄는 링크마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비수에 대한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첼시, 아스날,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중간 점검해보았습니다. 각각의 팀들이 바쁘게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고 떠날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팀의 이적 시장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